조계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피해 지역 구호 물품 구입 비용으로 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부임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마다 되풀이되는 특정 집단 혐오를 막기 위해 나와 남은 하나라는 자타불이 정신을 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을 차지해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영화 기생충과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세계화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3대 왕사이자 선승이었던 나홍 스님 탄생 700주년을 맞아 스님의 고향 경북 영덕군에서 다채로운 기념 사업이 펼쳐집니다. 정부가 문화 강국에 걸맞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피해 지역 구호 물품 구입 비용으로 1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최근 부임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역에 물품 구입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조계종을 예방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지원금을 전달하고 신임 대사의 취임도 축하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유행병 때문에 두 나라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규제가 있고 그렇게 된 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사님이 취임하신다고 많이 들었는데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총무원을 찾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중 불교의 오랜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능숙한 한국말로 종단의 지원과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신임 중국불교협회 회장 영각 스님의 인사를 전하며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우 교류대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 정부의 엄격하면서도 전면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소개하며 조기 종식을 기원했습니다. 新冠疫情爆发以后，我们中国政府呢采取了措施，现在目前呢是最严格的，也是最全面的，已经呢取得了一定的效果。我们有信心在不久的将来能够战胜疫情，一切呢恢复正常。 이번 예방에는 종단에서는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사회부장 덕조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최재천 전 국회의원과 최한 한중문화우호협회장 등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입장 제정 이후 조계종을 가장 먼저 찾은 싱하이밍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게도 지난 금요일날 대통령께서 신입장을 제정해 주셔서 오늘 행사 한결 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신입장 제정 전에 이미 이 행사를 갖기로 전국 대사관과 신 대사님께서 결정해 주셨다는 점을 대단히 저희들은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은 한중 문화우호협회 등과 함께 오는 4월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중국 둔왕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을 적극 도우며 불교를 바탕으로 한 양국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면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중국인을 기피하거나 차별하는 이른바 시노포비아가 나타나는 건데요. 비슷한 상황마다 되풀이되는 특정 집단 혐오를 막기 위해
나와 남은 하나라는 자타불이 정신을 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대사로는 이례적으로 부임 닷새 만에 기자회견에 나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이웃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한국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친구들과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하여 이번 방역 조지점에서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한중 양국은 우호적 이웃이란 싱 대사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혐오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지고 있습니다. 가게문에 중국인 출입금지 문구가 붙는가 하면 신종 코로나 관련 기사에는 중국인 비하 댓글이 가득합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 동포나 유학생까지 기피하는 등 중국 혐오증, 이른바 시노포비아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무차별적으로 이어지는 혐오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교계 우려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주의에 의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특히 사스나 메르스 등 전염병 사태가 터질 때마다 퍼지는 혐오 정서를 막기 위해선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뜻하는 자타불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힘든 시기고 또 국민들도 굉장히 두려움과 고통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시기단 말이에요. 나와 내가 둘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이해해주고 내 가족처럼, 내 벗처럼, 내 동료처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신다면은 그런 어떤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국내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선 발원지인 중국 내 바이러스 종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혐오가 아닌 포용과 연대감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난해 원적에 든 송광사 전 방장 보성 스님의 일주기 추모 법회가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경내 대웅전에서 봉행된 법회는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을 비롯해 종단 원로 스님, 교구 본말사와 문도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삼귀일회와 추모곡, 헌향과 헌화에 이어 방장 스님 법어, 문도 대표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추모 법어에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조계총림의 위상과 승풍을 잘 이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많은 우리 스님들과 신도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법한 도량으로 정말로 승보 종찰의 그 도량으로 잘 갖고 나가도록 우리 오늘 이 추모제를 맞이해서 다시 다짐했으면 합니다. 지난 1945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보성 스님은 송광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하고 1997년 조계총림 방장에 추대돼 조계총림 대중을 이끌어오다 지난해 2월 경내 3일암에서 승납 75년 세납 92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서울 도선사가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해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이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지구촌 공생회가 미얀마에서 펼치는 우물 파주기 사업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동광 대종사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오래 사셔서 종단과 도선사의 지도력을 발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동광 스님은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다며 상주 아들이 십시일반 보내준 돈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국제 장편 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을 차지해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영화 기생충과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세계화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영화 기생충이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의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객석을 가득 메운 감독과 배우들은 뜨거운 환호와 함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기생충이 한국은 물론 세계 영화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 장편영화상까지 주요 부문을 휩쓸어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기생충은 이로써 101년 한국 영화 역사뿐 아니라 92년 오스카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함께 만든 제작진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우리 프로듀서 곽 대표님이나 한진원 공동작가나 배우들 다 평소 하던 대로 했던 것뿐인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어서 아직도 얼떨떨하고. 특히 작품상은 샘 맨더스 감독의 영화 1917 등 쟁쟁한 작품들을 제치고 수상해 전 세계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기생충은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면서도 빈부격차와 계급사회 등 인류 보편의 문제점을 블랙 코미디로 잘 담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부터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등 수상 행진을 이어온 기생충은 오스카 트로피까지 거머쥐며 세계 영화제를 모두 휩쓰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적인 소재로 세계인의 공감을 끌어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한국 영화계가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가운데 우리 고유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보급,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생명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생명사상과 조화로운 통합적인 사고들을 불교 사상을 넘어서서 영화 콘텐츠 전반에 확산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계의 경우 세종대왕 당시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설을 주제로 한 영화 나란말싸미와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가 지난해 선보여 불교 문화 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상이 굉장히 뜻깊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화하는 데 좀 약간의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불교 사상 자체를 좀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세계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런 고민을 우선 두고 그것에 이제 불교 사상의 해법 등을 같이 접목하고 모색하는 노력들을. 하지만 영화 나란말싸미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조기에 막을 내리는 등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아 불교 문화 콘텐츠의 대중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전국 대학생 불자들의 조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윤정은 대불련 중앙회장과 조용석 지도위원장 등 대불련 전 현직 집행부는 어제 오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불련은 이어 100만 원력 결집불사 원만 성취와 취업 등을 담은 발언문과 함께 동전으로 가득 채워진 바로 저금통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학생들이 저금통을 모아준 만큼 귀중하게 잘 쓰겠다면서 청년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많지 않더라도 대표성을 갖고 인연 있는 사람들끼리 잘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불련과 인도 부다가야의 분황사를 건립하는 곳으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추진하겠다며 윤정은 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올해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착공식 등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모으고 계층 포교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할교구 종회의장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첫 직할교구 종회에서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종단 목적불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어
교구 차원의 승려복지와 계층 포교, 인재 양성, 조직 지원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해 직할교구가 복지 사업과 포교의 모범이 되는 교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이와 함께 불기 2564년 봉축 행사를 소개하면서 특히 오는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종교 평화 침해 대응과 신고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고려시대 3대 왕사이자 선승이었던 나홍 스님 탄생 700주년을 맞아 스님의 고향 경북 영덕군에서 다채로운 기념사업이 펼쳐집니다. 스님의 글을 담은 서예전을 시작으로 올해 영덕에 나홍 왕사 테마길과 유물관이 완공됩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고려 공민왕의 왕사 나홍 스님은 경북 영덕 창수면에서 태어나 경기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했습니다. 탄생 700주년을 맞은 올해 스님의 고향 영덕에서 스님의 글과 노래를 담은 서예전이 열렸습니다. 여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예가 산홍 정기중 작가는 10년에 걸쳐 완성한 70여 점의 작품들을 영덕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스님의 시를 동시로 바꾸는가 하면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이웃에 신륵사에 나홍 스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홍 스님 부도 석종이 있고 석종비가 있고 그래서 그냥 옆집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나홍 스님 남기신 나홍록을 보게 된 거예요. 이번 전시는 영덕과 여주에서 각각 나홍 선사의 삶과 사상에 매료된 스님과 서예가가 의기투합해 추진됐습니다. 영덕불교 사암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현담 스님은 나홍 선사의 흔적을 찾아 불적 답사기와 개송집을 내는 등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불사가 끝이 나고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의 그의 꿈이 초출상계 이익중생입니다. 그게 오늘 드러난 거. 오늘 전시되는 70여 점이지만 많은 기록들을 또 가지고 계셔서 오늘 다 법황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덕군은 경북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로 영덕 창수면 장육사를 중심으로 나홍 왕사 역사 문화 체험 지구를 조성했습니다. 오는 6월이면 사업이 마무리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홍 왕사 테마가도 또 나홍 왕사 기념관 등이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영덕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는데 오늘 정기준 선생님의 서예전은 7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에 특별한 출발의 서예전으로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과 영감의 원천인 나홍 선사, 선사를 기리는 선양 사업이 올해도 영덕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많은 사찰들이 바다나 강을 찾아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고 생명 존중의 가르침도 실천하는 방생기도도량, 경남 남해 세심사의 방생법회 현장에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가 사찰 앞마당에 펼쳐져 있는 남해 세심사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많은 불자들이 생명 살림의 자비방생 기도를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찰 대웅전에 이어 야외 법당에서 펼쳐진 방생기도에서 불자들은 업장 소멸과 새해 안녕을 간절히 발언합니다. 바다에는 아름다운 봄빛이 불자들을 맞이합니다. 방생을 단 한 생명이라도 살린 자는 천년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한 자는 단 하루도 살아갈 자격이 없답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방생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가정에 무량공덕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심사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혹시나도 모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와 마스크를 사찰 입구에 비치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그래도 불구하고는 대보름을 맞이해서 먼 데서 사찰에서도 오시고 저희 불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독제 하고 마스크를 준비해갖고 부산을 비롯해 대구, 경남 등지의 사찰에서도 세심사를 찾아와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스님의 기도 소리는 넓은 바다로 퍼져나가고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는 방생의식에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관도 좋고 스님도 좋고 절도 아담하니 마음에 들고 앞에 일단 바다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가족들 무탈하게 잘 지내고 아무 탈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방생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생명 존중의 뜻을 살려 모두 함께하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특히 이번 방생법회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며 온 세상이 청정해지길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을 비롯해 BTS 등 우리나라는 전 세계인이 환호하는 한류를 앞세워 21세기 문화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도시와 지방 간 심한 문화 격차 등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강국에 걸맞는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사관왕 수상이나 BTS의 글로벌 투어 등은 한류를 앞세운 우리의 문화 역량을 세계 속에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문화예술 행사를 즐기는 데 비해 정작 참여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의 문화예술 관람 격차나 1%대에 머물고 있는 지역의 문화 재정들이 대표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지역 문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진흥 기본계획은 우선적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이 주인이 되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데도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4대 전략 15개 핵심 과제로 이루어진 문체부의 2차 계획은 우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지역 내 문화기부 활성화 등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이 눈에 띕니다. 생활문화 진흥 정책도 재정비하고 지역 내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 문화예술 약자를 위한 열린 환경 조성도 당겼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사라질 위기의 지역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노력과 함께 2024년까지 전국 30곳에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2차 계획이 성공한다면 지역의 문화재정이 풍성해지고 문화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서 문체부는 지자체 문화예술 분야 재정이 현재 예산의 1.6%, 약 3조 7천억 원입니다. 에서 1.8% 수준인 약 5조 9조 원 정도로 증가시키고 지역 간 문화예술 관람률의 격차도 현재 12.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줄이는 등 이런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차가 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정부 내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 등은 이번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서울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이달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올해 산불 감시 현장에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잔불까지 추적하기 위해 열 감지기 장착 드론을 비롯한 첨단 장비가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산악지형 이동에 적합한 산불 진화차 1대, 고지대까지 강력하게 물을 뿌릴 수 있는 성능 개선 펌프, 고압수관 장비 보관함 등을 보강하고 산불 감시용 블랙박스를 기존 35개에서 5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소방 헬기의 현장 도착 소요 시간을 기존 50분 내에서 30분 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북한산과 북악산, 도봉산 등 지난 30년간 산불이 자주 발생한 24개 산을 산불 발생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해 공연 시장 매출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티켓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가 발표한 2019 공연 결산을 보면 지난해 전체 공연 티켓 판매 금액은 5,276억 원으로 전년보다 3% 정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시건설의 기본 지침인 경관관리계획과 장애인, 여성 등 누구나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야간경관과 해안경관 관리 방안, 문화경관 등을 중심으로 한 경관계획 지침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영화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최고의 대목인 춘제, 즉 중국 설 연휴에 모두 문을 닫아 올해 예상 매출의 10%가량이 줄어든 걸로 추정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대작 영화들이 집중될 예정이었던 지난달 24일 이후 7일간의 춘제 연휴 동안 전국의 모든 영화관이 사실상 입장표 판매를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주요 상을 휩쓸어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와 고액과외 등 한국적인 소재를 다루면서도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메시지를 전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의 발굴을 통해 불교 문화 예술의 활성화도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이상으로 2월 11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